2025년 11월 한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업의 규제 논란을 넘어 한국 경제가 직면한 더 구조적인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무역이나 외교가 아니라 기술, 데이터, 안보가 모두 연결된 국가 생존 전략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자면 먼저 중국의 경제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모든 기업이 공산당의 통제를 받습니다. 국가정보법에 따라 기업은 정부가 요구할 경우 데이터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과 국가 권력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플랫폼, 통신, 물류, 금융 데이터가 언제든지 국가 전략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 국가들은 중국 기업을 단순한 상업 주체가 아니라 전략 행위자로 봅니다. 과거에는 석유와 철강이 국가 경쟁력이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AI,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가 핵심 자산입니다. 이 정보들이 누적되면 소비 패턴, 물류 흐름, 산업 구조, 사회 여론까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 데이터가 아니라 국가 운영을 예측할 수 있는 전략 정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산 통신 장비를 배제하고 일본과 유럽도 핵심 인프라에서 중국 기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규제가 어디를 향하느냐입니다. 만약 규제의 초점이 서방 기술 기업이나 국내 플랫폼에만 맞춰지고 중국 관련 기술과 자본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면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국내 기업은 위축되고 중국 자본과 기술은 더 깊숙이 침투하게 됩니다. 시장의 관점에서 이것은 단순한 산업 경쟁이 아니라 공급망과 데이터 주권의 잠식으로 봅니다. 세계는 지금 기술 블록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민주기술 동맹, 그리고 중국 중심의 국가 통제형 기술 체계. 한국은 명백히 어느 쪽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까? 시장 접근, 기술 이전, 투자, 안보 모두 자유진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메시지가 모호해지면 동맹국은 한국이 전략적 균형이 아니라 경제적 편의로 움직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외교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신뢰의 균열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기술과 데이터 분야에서 글로벌 기준과 보안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국가의 기술이 핵심 인프라를 차지하느냐입니다. 기업 규제는 정치가 아니라 안보 전략과 산업 전략의 틀 안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자유시장은 개방을 전제로 하지만 전략 산업은 무방비 개방이 아닙니다. 시장은 바로 이 균형을 중시합니다. 중국 리스크는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위기가 아닙니다. 조용히 구조적으로 점진적으로 쌓이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의존으로 바뀝니다. 기업 하나를 단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시스템이 어느 쪽을 향해 기울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한국의 규제 방향은 과연 안보와 경제를 함께 지키고 있을까요?